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박찬대 위원회 169인으로부터 대한민국 민간국가 지정 대응 및 헌법질서 수호, 내란 종식을 위한 긴급 현안 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지원 의원 대표 발의로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권영세 의원 대표 발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3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선고 기일이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국민적 혼란과 불안이 매우 큽니다. 모든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로 향한 채 각종 추측과 소문,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다시피 한 상황이 국회의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가적 불안정성의 지속과 대외 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헌재의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기관입니다. 불확실한 선고 기일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의 과정은 헌재가 헌법의 수호자로서 엄정하고도 충실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쓰는 시간이라고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도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자의적 예측과 정부의 범람이 헌재에 대한 불신과 선고 후 혼란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국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서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3인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며 활동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1인, 기권 9인으로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은 첫째, 본 의원과 박준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며, 또 하나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성의껏 제안하고 심사했으니까 아무쪼록 심사한 대로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깍듯하시군요. 송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5인, 기권 5인으로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61인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5항 여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권칠승 의원과 민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향상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정신으로 규정하고, 둘째, 국제개발협력의 날 지정,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업무 위탁 및 국제개발협력 공로자에 대한 포상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18세 미만인 사람이 친권자의 소재불명, 수감 등 사유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법정 대리인 동의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미성년자의 해외여행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한정혜 의원, 박충건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 지원 외에 영어 영림 정착 지원도 제공하도록 하고, 둘째,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 이탈 주민 이해 증진과 효율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셋째, 탈북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 재산을 대부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66인, 기권 6인으로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2인, 기권 1인으로서 여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0인, 기권 3인으로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조계원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무장애 관광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관광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문대림,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관광진흥계획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모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의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계획 부지 내에 근현대 문화유산 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개발로 인해 근현대 문화유산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천연기념물을 또는 명승 공개 제한 지역의 출입 허가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71인, 기권 1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69인으로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69인, 기권 1인으로서 관광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51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41인, 반대 8인, 기권 17인으로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58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음악과 인쇄, 출판 관련업의 폐업 신고 기한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다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이재정, 김윤덕, 박정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우리의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불필요한 게임산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 간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과 김윤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재정법으로서 지방소멸과 지역관광 부진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세계 9천조 원 규모로 성황인 웰니스 산업의 수요를 국내로 유인하고자 하는 지역관광 활성화 법안입니다. 부처 간의 격벽을 넘어서 전국의 관광 자원들을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여야 모두의 노력이 담긴 법안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배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8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42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58인 기권 10인으로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30인, 반대 10인, 기권 25인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5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장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입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합의를 이뤄낸 연금개혁 법안을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하게 되어 영광이면서도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이라는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위협해왔고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연금개혁 법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를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솔직히 협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고 또 여기 계신 몇몇 의원님들을 제가 본의 아니게 괴롭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논의와 타협을 거친 끝에 오늘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했고 또 여야 모두 치열하게 논의하고 합의하였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을 통해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현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안은 강선우 의원, 김남희 의원, 김미애 의원, 김선민 의원, 김혜지 의원, 김윤 의원, 김태년 의원, 남인순 의원, 박수영 의원, 서영석 의원, 성일종 의원, 소병훈 의원, 안상훈 의원, 이수진 의원, 전진숙 의원, 한정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터는 13%가 되도록 하고 40%인 소득대체율을 26년부터 43%가 되도록 하며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6개월까지만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여 최대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현재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도록 하면서 50개월로 되어 있는 출산 크레딧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한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만 연금 보험료를 지연해 오던 것을
재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하여 연금 보험료가 지원되도록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에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아쉬움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이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보다 더 많은 내용을 그리고 보다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하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높은 거군요.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려 18년 만에 거대 두 정당은 국민연금 모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이룬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더 내고 더 받는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위원장을 지내신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께서는 소득 대체율이 43%든 44%든 자동 조정 장치가 없는 연금 개혁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하시면서 연금을 받고 나가는 사람은 먹튀하는 셈이고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약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소득 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7%로 인상하더라도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렵습니다. 소득 대체율 43%, 보험료율 13% 안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올해 우리 나이로 10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 아들 세대 입장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습니까? 미래 세대는 기성 세대를 부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1970년에 출생아는 100만 명인데 제가 태어난 1986년에 출생아는 63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출생아는 2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초저출산, 초고령화의 대한민국에서 미래 세대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 겁니다. 앞 세대에서 최소한의 폭탄 해체 작업을 해두지 않으면 뒷세대는 말 그대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합의안은 국민연금의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동 조정 장치 논의조차 뒤로 미뤘습니다. 민주당이 기성세대의 연금액 삭감을 걱정하면서 자동 조정 장치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위에서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반대는 현행 개편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구조 조정에 대한 담보 없이, 구조 개혁에 대한 담보 없이 오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조정만을 한다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의 모수 조정은 그 자체로 기존의 정부안보다도 우리 청년 미래 세대에게 가혹한 계약안입니다. 당초 제시된 정부안은 청년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막기 위해서 50대는 연간 1%씩, 40대는 연간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은 길고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전 세대가 8년간 매년 0.5% 인상으로 통일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청년, 미래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합의안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폰지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해야 합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물론이고 KDI가 말하는 신구연금 분리안을 검토해서라도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기성세대의 부담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연금 고갈을 반영구적으로 막기 위한 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성세대가 추가적으로 누리는 혜택은 곧 청년세대, 미래세대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성세대만을 위한 연금개혁이 아니라 청년 미래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천하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호영 부의장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12차례의 특위, 26차례의 민간자문위원회, 9차례의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마는 이를 토대로 늦게나마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타결을 이루어낸 우원식 의장 양당 지도부의 노력에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천하람 의원 토론 경청했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입니다. 여전히 기성세대에게 유리하고 완전하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대체율을 43%로 인상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13%에 50%를 제시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민주당이 소득 대체율을 더 낮추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정권에서 설정하였던 40%를 다시 인상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번에 손보는 크레딧 제도로 1%, 또 기초연금으로 7%의 인상 효과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40%도 결코 낮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도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미가입자 674만 명, 장기 체납자 73만 명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또 다른 나라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비교해봐도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88년도 도입 당시에 보험률 3%에 소득 대체율 70%를 보장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제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부담 고급여의 로또 수준의 연금이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매 5년마다 3%씩 18%까지 인상하기로 했던 보험료율은 98년 9%로 올린 이후 27년간 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 과정에서 2030년까지 보험료율을 15.6%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소득 대체율만 40%로 낮추면서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때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훨씬 큰 대가가 요구되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관가했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기피하였던 역대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지 적자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로 가입자 수는 줄고 수급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되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액을 줄여야 합니다. 보험료 수지 적자를 기금 운용 수익으로 메운다 하더라도 2048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적자로 돌았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283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식 매도에 나설 경우 단순한 주가 하락에 그치지 않고 외국 자본의 이탈, 국내 자산 가치 하락, 금융시장 불안으로 한국 경제는 바로 붕괴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외국은 70년, 100년 주기의 완결된 연금 주기를 가지고도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자동 조정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집이 부서지면 그 안에 담긴 새알은 박살이 나게 마련입니다. 연금 제도가 무너지면 소득 대출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개정으로도 기성세대는 훨씬 더 이익이 많은 이 제도에서 자동 조정 장치가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소득의 40%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막대한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안겨주고 먹튀하면서 이렇게 손을 털 수는 없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일단 이 법안은 통과시키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세대가 반드시 가까운 시간에 선택해야 될 결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 운용 수익성 개선,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유기적 결합 등을 통해서 다층적 연금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천하람 의원 말씀 구구절절이 옳지만은 한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쉽다면 왜 27년간 연금 인상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저는 이것만 하더라도 큰 연금에서의 진전이라고 보고, 다만 이미 구성된 연금특위 주호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종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전종덕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 1위입니다. 16년째 1위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드리며 반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거대 양당이 합의한 연금 개혁안은 국민들의 요구를 배신한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 연금특위 산하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수개월 동안 수기 과정을 통해 보험료 13%, 소득 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안은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현행보다 무려 44% 인상한 13%로 올려놓고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은 겨우 7% 인상한 소득 대체율 43% 아닙니다. 소득 대체율 43%는 평균적인 소득자가 40년 가입해도 고작 132만 원을 받을 뿐으로 이는 노후 최소 생활비 136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대폭 인상하고 받는 연금은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은 저연금으로 고착할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또 연금 고갈로를 이야기하지만 연금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인데 마치 민간보험처럼 전제하는 잘못된 시각에서 기초합니다. 기금 투자 수익은 쏙 빼놓고 국민들이 내고 있는 연금만 가지고 고갈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허구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 안으로 하더라도 9년 후에 또 다시 고갈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둘째, 지금의 연금 개혁안은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의 미래 연금 급여를 삭감하고 심지어 부모 세대의 노후 안정까지 흔드는 명백한 계약입니다. 재정 안정화와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급여 삭감식 개혁은 용돈연금으로 비아냥을 듣고 있는 국민연금을 아예 푼돈연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저급여 상태를 방치하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 자체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부담을 뒷세대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또 나아가서 세대 간 연대를 흔드는 것을 어찌 개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이 소폭 확대되었고 사각 확대되었지만
사각지대 해소 대책은 미미하고 군 복무 기간을 전체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닌 연금 수급 시기에 적용하는 것은 과연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돌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노후에 대해 든든히 보장이 되고 자녀 세대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연금 민영화의 시작이고 국가 책임을 국민들에게 각자 도생으로 떠넘기면서 국민들의 노후 부정을 흔드는 계약입니다. 사적 연금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였습니다. 공적연금을 더 튼튼하게 강화하는데 사적 연금에 세제 혜택을 주고 노후를 개인 부담으로 떠넘겨 각자 도생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월 내란의 밤 국회를 엄호했던 국민들에게 응원봉을 들고 다시 만난 세계를 외쳤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빛의 혁명에 함께한 시민들이 여전히 불안한 나라에 살기 위해 광장에 모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것인지 불안한 미래를 그대로 둘 것인지 그 선택지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길 요청드리며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정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선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 즉시 개혁이 필요한 제도 혁신 과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개혁은 어려워집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연금에 발목이 잡혀 있다가 지금은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끝나야 공무원연금 개혁도 가능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20일 오후 4시 57분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2007년 1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신년 연설 중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난 지금 2025년입니다. 지금의 이야기라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간 우리가 고였고 머물렀고 미뤄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개혁의 저항이 두려웠고 개혁으로 잃어버릴 표가 무서워서 오래 회피해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듯 연금 개혁은 표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그 길을 만들어 보고자 치열한 선거를 치르시고 상처받고 아파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민 노후를 결정짓는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부채만 하루 885억으로 매월 2조 7천억에 이릅니다. 그동안 연금 개혁이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매번 새로운 조건과 전제를 내걸며 논의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지난 국회연금특위에서 뜻을 모은 소득 대체율은 50%였지만 이후 지난한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45%에서 44%로 다시 43%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금 개혁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절박함, 이 아픈 선택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내린 이 결단은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 여러분의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번 모수개혁의 걸음이 불가피하게 우리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 역시 날카롭게 뜨겁게 듣고 있습니다. 연금제도에 대한 여전한 불신 역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계층을 위한 대책을 얻어내고자 끝까지 진심으로 매달렸습니다. 내가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누구든 연금 개혁의 내용이 실질이 향후 미치게 될 긍부적 영향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여야정의 각기 다른 고민의 온도차를 줄여보려 몸도 아끼지 않았고 마음도 아끼지 않고 뛰었습니다. 때로는 거센 물살을 타고 나가기도 했고 때로는 높은 벽 앞에 멈춰 손안에 초조함만을 쥔 채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무려 18년 만에 다시 한 발짝 나갔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숫자도 아니고 면피성으로 몇 가지 사항들만 조율한 결과도 아닙니다. 지난 연금개혁은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기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모든 화살을 맞고 나아갔습니다. 당시 급격히 떨어뜨린 소득 대체율만큼 형평성을 제고했고 보장성 강화를 고심했습니다. 지금의 기초연금제도, 출산 크레딧, 군 크레딧이 당시 처음으로 도입됐던 제도들입니다. 모든 개혁에는 당연히 부담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내기 위한 여러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소득 대체율을 한 걸음씩 양보하며 개혁에 매달리면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조건에 천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수백, 수천, 수만 개의 고심들이 얽히고 설킨 채 아주 오랜 시간 끓이고 삭히며 어렵게 도달한 어느 한 도착선이자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발선은 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일 것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의 동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손주 입에 넣어줄 과일 하나 사는 일에 2번, 3번 주저하시던 것을 1번, 2번으로 줄여드려야 합니다. 손주 주머니에 아들, 딸 몰래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넣어주시게 해드립시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막막한 청년 세대에게 내 노후에 기댈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확신으로 만들어 줍시다. 네, 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장도 이 연금개혁법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함께 중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소회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야가 국민연금법 개정과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난제 중의 난제, 정말 연금개혁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무려 4년간 논의를 했고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도 장시간 표류해 왔는데 드디어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 속에서도 국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 양보와 결단으로 협상을 타결한 여야 정당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권성동, 박찬대 양당 원내대표, 또 정책위 의장, 그리고 수석 부대표 정말 협상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여야 정색된 분위기 속에서 성과를 낸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강선우, 김미애 간사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용상으로도 1988년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합의했습니다. 그간에는 제도 설계 당시에 정한 보험료율에 변동 없이 소득 대체율만 두 차례 걸쳐 낮춰왔는데 처음으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함께 올렸습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인 빈곤 해소와 노후 소득 보장 취지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급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 수급 가능성에 대한 미래 세대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오늘 통과시키는 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모수개혁에서 반대 의견으로 제시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연금 재정의 안정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치열하고도 지혜로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수사 요구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수사 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및 이를 통해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사 요구안은 2023년 9월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해외 마약 밀매 조직의 대규모 마약 밀반입 시도 사건 및 이와 관련하여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되었다는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범죄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민생이 어려운데 민주당의 이익만 고려한 수사 요구안을 반복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송구한 일입니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독단적으로 개정해서 상설특검법 자체를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었습니다.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어느 특정 정치 세력이 특검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당이 국민을 위해 정책으로 경쟁해야지 다수당이 소수당을 수사권으로서 핍박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수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민주당처럼 특검과 탄핵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설특검 지명은 불가능하다라고 견해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체계를 따질 때 자기 당의 이익만 쫓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법령을 일방적으로 바꿔 야당만이 특검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한 순간 이미 상설특검 제도는 오염돼 버렸습니다.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 사용할 수 없는 제도가 돼버렸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특정 정당이 마음대로 수사할 사람을 정하는 그런 특검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국제적인 망신거리입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중요한 시점에 진정으로 민주당은 특검 탄핵 타령만 계속할 겁니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재판의 선고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관들 임기에 맞춰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했던 것들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기각 결론을 뒤집어 보려고 최상목 대행을 협박하고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특검을 막 가동하려고 해도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무리한 특검 탄핵 노름에 빠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 눈은 무섭지 않습니까? 둘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익만 쫓다 보니 이번 수사 요구안도 엉망진창입니다. 수사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두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입니다.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수사할 특검을 고르고 또 그 특검이 수사한 결과를 입맛대로 왜곡해서 공표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을 떠나서 상식에 반합니다. 민주당 편들기 특검을 왜 이 시점에 해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민주파출소 만들어서 국민들 고발하고 혈세로 탄핵 남발하면서 변호사비 낭비했습니다. 이제는 혈세를 위헌적인 특검에 쏟아붓고자 합니다. 특검 가동할 돈으로 정말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손을 잡아줘야 제대로 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현재 수사 중이거나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미 재탕, 삼탕한 내용들이고 제2 요구 끝에 부결된 것들입니다. 고무줄 늘리듯 혐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수사 요구안은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민주당의 돈 정치부터 타파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당대표 선거에 버젓이 돈봉투가 난무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소환조차 거부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9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12명으로 쪼개서 불법 후원했는데 변명 한마디 없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업자 남욱 유동규로부터 6억 원의 대선 자금을 받아 2심에서 법정 구속됐는데 국민 앞에 이런 방구 설명도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막 갖다 썼는데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특검만 남발하는 것에 대해 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수사 요구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수 수사 요구안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주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경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제 국민의 관심사는 김건희가 언제 감옥 가느냐가 되었습니다. 내란의 공범 김건희, 각종 비리의 수괴 김건희, 이런 김건희가 있을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4번의 거부권, 제2표결 부결의 결과가 총 안 쏘고 뭐 했냐라며 테러, 살인까지 부추기는 이런 제정신이 아닌 소리까지 들립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어야 할 사람이 편하게 경호를 받고 있으니 더 날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리 수괴 김건희의 의혹은 차고도 넘칩니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입니다. 김건희는 관련 판결문에 124회, 범죄 열람표에 289회 등장합니다. 김건희 계좌로 47건의 통정 매매가 진행됐고 일가는 23억의 수익을 벌었습니다. 검찰은 그 흔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조차 한번 하지 않고 범죄자한테 핸드폰을 빼앗기며 굴욕적인 출장 조사를 나갔으며 결국 검찰은 불기소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습니다. 둘째, 채병 구명 로비 의혹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선수 이종호 오빠가 임성근을 구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외압을 행사하게 된 것도 결국 건희의 힘 아니겠습니까? 셋째, 명품백 수수입니다. 명품백을 건네받은 모습을 전 국민이 봤는데도 김건희는 기어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모든 공직자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는 정신 나간 결정을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넷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입니다. 자료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했고 타당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용역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가 밝혀진 바 있습니다. 김건희 일가는 호가호위하고 국토부 공무원 7명만 징계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다섯째,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등 국가 계약 개입 의혹입니다. 관저 내부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받은 업체는 코바나 컨텐츠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21g입니다. 이를 감사한 감사원은 7차례 감사 연장 끝에 21g의 법 위반 사실을 위반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는 12.3 계엄이 터지기 전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군 골프장 투어를 하고 계엄 당일엔 성형외과를 가서 불법 약물 투여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의혹을 언급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차고도 넘치지만 검찰, 감사원 등은 제대로 수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작, 비리, 의혹, 조수지는 김건희가 원천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김건희 감옥행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김건희 상설특검 통과로 하루빨리 지체 없이 신속하게 김건희 감옥행을 앞당겨야 할 것을 간곡하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김건희를 밖에 두면 안 됩니다.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릅니다.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김건희가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김건희 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민의 명령으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 선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곽규택입니다. 저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수사 요구안의 의혹이라는 것의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마약 운반책이 처벌을 경감받으려고 한 거짓말 한마디에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이 불거지고 그 의혹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면 관세청 공무원 전체의 명예와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법률에 따라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정당한 요청을 한 것임에도 마치 정권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경찰의 수사 외압이 있었고 외압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처럼 둔갑시킨 것입니다. 마약 밀수책들이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알려진 매우 흔한 수법입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과 유엔 산하 국제마약 통제위원회 보고서에도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맹목적으로 마약 운반책의 진술만 믿고 억울한 공직자들을 범죄자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경찰이 16개월 동안 압수수색 6회, 현장 검증 5회, 소환 조사 수십 회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관세청 공무원들의 밀수연록 의혹에 대해 단 한 건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 의혹의 실체입니다. 마약 운반책의 진술들도 하나하나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국회 행안위에서 있었던 이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경찰서 수사관들이 세관 관련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마약 운반책의 주장 말고는 증거도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16개월이나 수사한 경찰관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한 증언조차 믿기 못하겠다는 것이 이 수사 요구안입니다. 실제 상황들과 맞지도 않는 거짓말을 한 마약 운반책, 공명심에서 정당한 보도원칙 준수 요청을 마치 수사 외압이라 주장한 일부 경찰, 이들의 주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야당으로 인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우리나라 5,300여 명에 달하는 관세청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까지의 명예와 사기가 짓밟힌 것이 이 사건 의혹의 실체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억울하게 범죄자로 내몰려 1년이 넘도록 수사를 감내해야 했고 전체 관세청 공무원들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관세청 공무원들은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스마트 통관 시스템 도입, 지능형 감시 기술 활용, 국제 공조 수사 강화 등을 통해 마약 밀수와 관세 포탈을 철저히 단속하며 국제적인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세계 관세 기구에서도 우리 세관의 혁신적인 감시 기법을 모범 사례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 씌워진 의혹의 프레임을 벗겨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마땅한 사안이고 그 일에 우리 국회가 앞장서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또다시 이를 공직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본 수사 요구안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의혹의 실체는 단순한 보도원칙 준수 요청이었음에도 이를 포장해서 마치 대형 비리 사건인 것처럼 조작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객관적인 진실만 바라보시고 이제라도 이 수사 요구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야 의원님들 오늘 춘분이라고 합니다. 다들 몸조심하시고 이 봄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 요구안을 반드시 찬성해달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백혜령 경정을 저는 최근에 2번에 걸쳐서 적어도 1시간 이상을 통화를 했습니다. 회유 잘 모르면 들으세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국회 행안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약 청정국가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전쟁을 하듯이 하면 된다, 그 말을 철석하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1시간여 통화한 백혜령 경정의 음성은 영등포 경찰서 마약 수사반장이 갑자기 관내 파출소로 좌천된 사람답지 않게 부하들을 걱정하고 그의 말은 진정성과 무게가 있었습니다. 가끔은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장관님을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우칭저, 말레이시아 사람들 이름입니다. 말레이시아 최대 마약 조직의 두목이자 부두목입니다. 저는 38 구경 권총의 무게가 680g 나가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38 구경 권총을 적어도 4자루, 5자루를 각자 한 몸에 소지한 채 4명 내지 5명의 운반책들이 비행기를 통해서 인천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그 누구도 검색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백혜령 경정은 장관님 출입국 관리본부를 지휘하셨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마약을 종아리와 허벅지에 4, 5kg 되는 마약을 한두 놈도 아니고 5놈이 안내를 받아가면서 다른 루트로 우리가 흔히 국회의원들 제주도를 가거나 외국을 나갈 때 통과하는 그 통과대를 통해서 유유히 걸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영등포 경찰서가 처음으로 입건한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인천지검으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좌천됐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장 시절에 바로 인천지검에서 국제적인 마약 조직을 워칭하는 중 적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사건입니다. 신준호 차장검사, 김현실 차장검사, 저도 법무부 인사를 해봤습니다만 마약 강력부장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대를 이어서 차장검사로 승진하는 일은 정말로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초기 입건과 초기 검거에 기여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했다고 이 2명의 마약 강력부장을 차장검사로 승진시켜 주었을까요?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조병노 서울청 경무관 용산서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백혜령 경정이 국민을 상대로 국내 마약 조직 적발 사건 중에 원투로 가는 무려 183kg 중에 불과 30kg만 압수됐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 마약 적발 사건 중에 2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사건 브리핑을 하는 데 있어서 인천 세관 언급을 빼달라는 이 지적, 백혜령 경정은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기록을 입수해서 거기에 있는 우측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무도목의 수첩을 보았습니다. 그 수첩 내용에 이 사건의 실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덮어버렸습니다. 인천지검의 수첩에 가방을 불구하고 덮어버렸습니다. 이 마약 조직의 운반 책들이 텔레그램과 비슷한 위챗이라는 메신저에 내용 중에 방송만 공개되고 나머지 서울 명동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의당 390만 명을 투약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풀고 자, 이제 정리해 주시죠. 자, 네,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정리하세요. 네, 이제 정리하시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정리하시죠. 네, 박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175인, 반대 76인, 기권 4인으로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을 들으시죠. 아이고 그놈들 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총 550만 명으로 2달 연속으로 2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고용시장 역시 한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신규 신청자 숫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자영업도 고용도 모두 절벽입니다.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한국 경제 침강이 눈앞에 닥쳐오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의 원인 중 하나를 수출 둔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경제를 지탱하던 반도체 수출 가격 하락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끼친 영향입니다. 곧 다가올 4월 2일부터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 관세의 공습이 시작됩니다. 케빈 해식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을 무역 적자국이라며 직접 겨냥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수출 둔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경제가 바람 앞에 등불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모두가 알면서도 즉각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위기를 자초한 것이 누구입니까? 누가 불법 개헌과 내란 도모로 대외 신임도를 잃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상 외교 공백으로 미국의 민간 국가 지정과 관세 폭탄을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게 했습니까? 누가 우리 경제를 이 모양 이 꼴로 추락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러한 모든 위기를 자초한 주범은 바로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이 시급합니다. 또한 불가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선고를 미루지 마십시오. 하루가 더 지연될수록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 경제적 손해가 막대합니다. 3월 폭설보다 더 매서운 전국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의원이 쓰러지고 당원이 목숨을 잃고 지지자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이 이러한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혼란 속에서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은 민생을 챙기는 것입니다. 삭풍이 몰아칠지라도 정부와 국회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우리 국민이, 우리 엄마 아버지, 내 새끼와 형제 자매가 굶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시 추경에 나서야 합니다. 시중에 돈이 돌고 자영업자 회생과 서민 고용이 유지되도록 신속히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추경 추진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이미 전통적인 산업군에서의 수출 호재를 기대하는 것은 미시적이다 못해 얕은 생각입니다.
22년 기준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51조 원, 수출액은 132억 불로 2차 전지 99.9억 불보다 높은 수출 실적을 냈습니다. 이제는 문화체육관광 산업이 수출 견인차 구실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명확히 수치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문화체육관광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화 관련 산업을 단순한 향유 대상으로만 여기는 일천한 인식과 미래를 보는 해안을 가지지 못한 탓입니다. 국가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2017년 1.42%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19년부터는 되려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에는 1.06%를 기록하더니 2025년 예산은 1.05%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경신했습니다. 문화 관련 산업 투자는 이제 국가 수출의 흑자 전환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오늘날의 K문화산업의 위상을 민간에서 만드는데 그동안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도와주었습니까? 이제 정부와 국회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과 K컬처의 성공에만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K문화체육관광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 산업은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국가 경제를 지탱할 마지막 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문화체육관광 산업 예산의 확보는 이제 단순히 그 분야의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경제뿐 아니라 문화 교류를 통한 국가 외교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렵게 만든 우리 문화강국의 꿈이 단단한 예산 지원 위에 뿌리내리고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 세계와 손잡고 더 많은 꽃을 오래도록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 김재원 의원 잘했습니다. 오늘 회의는